나 SNS에 중독됐어. 넷플릭스 보는 게 도파민 중독인가 봐. 쇼핑할 때마다 도파민이 팍팍 나와. 막 이런 말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요즘 미디어에서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요. 사실 이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은 약사입니다. 누군가는 쾌락과 동의어로 쓰고, 누군가는 행복과 같은 말로 쓰고, 또 누군가는 중독과 같은 말로 쓰고 있는 도파민. 과연 도파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앞에서 말한 도파민 중독이란 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 도파민 중독이란 표현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뭐 중독이라고 하면 카페인 중독, 운동 중독처럼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카페인은 카페인에 중독된 거고, 운동은 운동에 중독된 것인데, 그럼 도파민 중독은 도파민에 중독돼서 도파민을 마구마구 찾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자, 이 도파민은 중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도파민은 중독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것에 중독이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쇼폼이나 쇼핑, 운동, 마라탕 등 이 즐거움과 자극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면 도파민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가 행복감, 성취감, 쾌감 등을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자극에 중독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도파민 중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도파민 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무언가에 중독되었어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도파민을 먹는다면 도파민에 중독이 될까요? 아닙니다. 도파민은 경구로 투여했을 때요, 이 중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뇌로 가서 뇌의 보상회로라는 곳에서 작용을 해야 하지만, 복용 혹은 주사 등을 통해서 들어간 도파민은 혈액뇌 장벽이라고 하는 이 뇌로 들어가는 촘촘한 방어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일단 뇌까지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또 이 질환 치료를 위해서 뇌 도파민을 높이는 약제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약제들은 중독을 유발하지 않고 또 중독을 일으키는 약제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파민은 중독 말고도 우리 몸에서 다양한 생리학적 작용을 매개 하는데요. 뇌의 어느 부분을 따라서 어떤 도파민성 신경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이 움직임에 관여할 수도 있고요. 위장운동에 관여할 수도 있고, 또 조현병, ADHD 등과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도파민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도파민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유기화합물로요,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란 이 뇌 속 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도파민은 특히 보상체계와 관련이 깊은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동기부여를 받을 때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뇌의 특정 부위, 주로 중뇌의 흑질과 복측 피계 영역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도파민은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이 중독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쓰이면서 이 도파민을 중독과 동의어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사실 도파민은 체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도파민의 생리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도파민의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바로 보상체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중독과도 관련이 있죠. 자,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기대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행동을 다시 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 이때는요, 복측 피계 영역에서 측좌핵, 전두피질로 연결된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중뇌 변연계 경로가 활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기분이 좋아지죠. 자, 이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험 덕분에 우리는 다음에도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카페인, 니코틴, 마약류처럼 폭발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보상회로는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자극을 동반한 물질과 행위는 중독 상태로 만들어서 뇌를 파괴하기도 하죠. 도파민이 중뇌 변연계 경로가 아닌 흑질 선조체 경로를 통해 작용한다면 이때 우리 몸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에서 도파민은 부드럽고 조화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 파킨슨병이 바로 도파민의 이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손상이 돼서 도파민의 고갈로 인해 운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손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킨슨 치료제들은 뇌에서 도파민의 활성을 올려주는 약제가 사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파민의 역할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때는 중뇌 피질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도파민은 주의력, 학습, 기억력, 의사결정 등 다양한 인지 과정에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ADHD는요, 도파민 체계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일부는 도파민의 작용을 증가시켜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도파민 수준의 변화는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등 여러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뇌의 도파민 활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항우울제는 도파민 체계에 작용을 하여 증상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신질환들은 단순히 도파민이 높고 낮음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들의 작용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도파민만으로 조절하진 않지만 도파민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도파민은 또 뇌하수체 경로를 통해서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다른 호르몬들의 분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유 생성과 관련 있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도파민 활성을 억제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프로락틴 분비는 증가하게 되면서 여성용 유방이나 유죽 분비,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 어쩌면 가장 흔하고 다빈도로 이 도파민과 관련된 작용은 바로 위장관 조절 기능이 되겠는데요. 도파민은 케모리셉터 트리거 존이라고 하는 CTG라고 하는 이 구토를 유발하는 부위에 작용해서 구역감을 유발하고 위장 운동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 위장관과 뇌의 CTG에 위치한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이 도파민의 이런 작용을 감소시켜서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거나 구역감을 억제하는 위장약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혈관과 신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낮은 농도에서 도파민은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높은 농도에서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요. 저혈압 치료에 도파민을 주사제로 직접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도파민은 자극, 쾌감, 중독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현대인의 특성 중 하나로 도파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민의 합성어로 의도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활동을 찾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대인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즐거움을 찾거나 비상식적인 것, 일탈 행위를 통해서 자극을 얻거나 기괴하거나 가학적인 스트레스 후 재미를 찾기도 하는 등 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현상이 이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요즘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도파민을 찾아 헤매게 된 걸까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줄어든 여유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 정말 너무 힘들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스트레스와 강박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자극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도파민 분비를 팡팡 터뜨려 줄 수 있는 조금 더 강한 자극들이요. 두 번째는 이런 니즈들 때문에 이미 우리 주변 환경에는 자극들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둔감해져 버린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3분 영상도 길어서 1분 쇼폼을 봤다면 이젠 사실 1분도 길어서 20초, 30초 안에 휙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속이 답답할 때 예전에 시원한 탄산으로 풀어보려 했다면 이제 탄산 정도가 아니라 얼얼하고 톡 쏘는 마라탕이나 너무 달아서 녹아내릴 것 같은 탕후루 정도는 먹어줘야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점점 더 큰 자극은 결국 중독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SNS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또 성공 그리고 행복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이 비교로 인해서 열등감, 스트레스,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또 해결하고자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도파민 분비를 터트려줄 수 있는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사회 전반에 불안과 우울 그리고 분노가 만연해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안정제나 스트레스 케어를 위한 영양제, 불면증 등과 관련된 이런 정신과적 약을 찾거나 증상들을 상담을 원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파민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게 아닐까요?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도파민이
중독, 쾌락과 연관지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사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저의 도파민은 사랑스러운 우리 딸과 우리의 가족들인데요. 여러분의 도파민은 무엇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